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개막 지금 이제 11경기째 들어가는데요. 음. 올해도 뭐 화두 중에 하나 22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런 느낌 못 받아요? 이 22세 골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러네요. 양민혁도 넣고. 이번에 대팍에서만 22세가 3골 다 넣었어요. 그러네요. 네, 최강민, 최강민도 강민구, 넣고 그리고 박용희,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시즌 2호 골 넣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싶어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올해 전체 득점의 22세 선수의 득점이 11.1%예요. 오, 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한 9골 중에 한 골은 22세 자원들이 넣었다. 근데 작년에 9.9%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작년보다는 많이 늘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기록도 22세가 득점이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죠. 이 22세 규정을 조금 완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22세 선수들이 지금 요새는 15분, 20분 출전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어. 똘똘한 선수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네. 딱 좋은 선수 하나를 오랫동안 45분이든 60분이든 투입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뭔가 좀 재능이 발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요게 아마 좀 표본이 더 모이면 다음에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릴 텐데 초반에 확실히 지금 외국인 공격수보다는 오히려 22세 자원들의 기세가 좋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누가 터뜨릴지. 네. 자, 첫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동해안 더비에서 격돌하던 김기동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상암에서 낯선 맞대결을 펼칩니다. 서울은 3연패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주중에 수원FC를 꺾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성이 참 무섭다는 걸 느꼈는 진짜 게 그래요, 진짜.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에 패하고 근데 대전이 최근 꾸준히 약했죠. 근데 맞아요. 최근에 강했던 수협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김기동 감독의 과감한 시도도 돋보였는데요. 22세 자원만 4명을 투입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대전전의 선발 평균 연령이 30세가 넘어갔는데 이날은 26.3세, 거의 4살이나 더 어린 팀, 그리고 컨셉도 살짝 그전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날은 안정적으로 김은중 감독도 내려서서 좀 당황했다고 말할 정도로 좀 내려서서 역습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도 승리했습니다. 4연승입니다. 지금 2경기 연속 역전승. 확실히 울산의 위닝 멘탈리티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주전에 이어서 대구전도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코털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제주전도 보면 선제 실점하고 1분도 안 돼서 바로 동점골 넣고 뒤집었는데 대구전에서도 먼저 대구가 골을 넣었죠. 근데 선제 실점하고 9분 만에 강윤구가 바로 동점골 넣고 후반에 최강민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양팀 모두 연건들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 이번 라운드에선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조영욱, 강상우가 지금 부상 중인 가운데 술라카가 복귀 가능성이 있고요. 이승모도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수협전에서 선발 제외된 일류첸코, 팔로, 윌리안, 류재문 등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고 기성용 선수가 수협전에서 풀타임 뛰었기 때문에 여기를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골키퍼 백종범이 안정적인 모습 보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선발을 예상해 보고요. 울산은 대구전에서 큰 폭의 로테이션을 돌렸죠. 대구전에서 좀 교체로 나섰던 뭐 주민규라던가 엄원상, 보야니치 이 선수들이 출격을 대기하고 루빅손과 지금 고승범은 지난 라운드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컨디션을 끝까지 좀 체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백 쪽에서는 반응이 느리거나 지금 호흡에 약간 안 맞는 문제가 지금 반복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지도 궁금하고요. 양팀 사이에는 상성이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울산이 2018년 이후로 13승 5무 무려 18경기 연속 지금 무패 중이고요.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선 울산이 2승 1무 우위를 점했습니다. 울산은 5연승을 하면 지난해 6월과 7월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5연승이 되고요. 다른 팀 결과에 따라서 선두까지 탈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일단 울산전 징크스부터 씻어야 하는 게 중대 미션. 그나마 홈 득점이 원전 득점보다 약 3배에 달한다는 점에 기대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키플레이어는 서울 일류첸코로 하겠습니다. 선발 출전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총 5골. 역대 포항, 전북, 서울 소속으로 울산전에 4골을 넣고 있고 강했군요. 네, 울산은 주민규를 하겠습니다.
그간 꾸준히 서울 상대로 골 못 넣다가 작년에만 3골을 넣으면서 징크스를 좀 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지금 2경기에서만 3골을 넣고 있는데 분당 득점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력까지 비축한 주민규를 서울 수비진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4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전북전입니다. 포항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까다로운 강원을 주중 4대1로 대파했는데요.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는데 다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네. 개막전 패배 후 지금 9경기 무패 행진. 네. 강원전 최대 수확이라고 하는 역시 골혀를 뚫었다는 점인데요. 두 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공격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선발 출전한 정재희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무려 4골이나 넣었습니다. 후반 45분에 또 이호재가 넣으면서 투기의 뒷심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력적으로는 강원에 다소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이날 기록 보니까 12번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7개였고요. 그중에 4골을 만들어내는 극강의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 아스프로에게 기회를 줬지만 좀 아쉬웠거든요. 박찬용의 공백은 전민광, 이동이 뒤로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토요일에 바로 경기를 치르는 만큼 텀이 3일밖에 없는 게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네. 김민성, 신광은 아예 경기 뛰지도 않았고 두 형님들. 완델손, 이동희, 백성동도 후반에 나섰기 때문에 로테이션 성공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큰 무리는 없을 전망입니다. 전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했는데요.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절대 우위를 보이던 인천에게 당한 패배라 더 충격은 큽니다. 2연승 거두면서 흐름 타는 듯 했는데 지난 대구전에서 다 잡았던 경기를 놓치고 이날까지 완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완전히 내려갔거든요. 실점이 많아요. 확실히 박원재 대행 체제로는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인데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목요일 오후 2시 버전으로는 아직 새 감독 선임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표가 난다 해도 당장 토요일 경기까지 변화를 주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태현이 발목 부상으로 당분간 뛸 수가 없는 데다 박진섭 역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 여기에 또 이재희까지 인천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불안한 정태욱, 구자룡 라인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도 전문 수비수가 아닌 안현범 선수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북이 지금 무려 18골이나 내줬단 말이에요. 강원에 이어 최다 실점 2위에 있는데 그나마 박원재 대행 부임 후에 전 경기에서 멀티골에 성공했는데 인천전에서는 이 흐름마저 무득점으로 끊긴 상황이에요. 티아고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민규의 고군분투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양 팀은 올 초 아침에서 맞붙었죠. 당시 1승 1무로 전북이 8강에 올랐는데 그때 포항과 지금 포항 완전히 다릅니다. 포항 지난 시즌 전북을 맞아서는 FA컵 승리 결승전 승리 포함해서 4승 1무로 절대 우위에 있었다는 거.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3무를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홈에서는 단 2골밖에 내줄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짠물 수비를 과시 중이에요. 반면 전북은 원정에서 경기당 0.8골로 경기당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이 상성 봐야 될 것 같고요. 포항에서 7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역시 정재희 양 꼽을 수 없고요. 네. 전북에서는 그래도 현재 가장 믿을만한 공격수죠. 송민규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 오베르단 선수는 이 퇴장 징계에 싣고 이날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린날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네, 수협은 3연승 뒤에 패배를 했습니다. 서울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는데 미들과 수비는 그대로 기용을 하고 위쪽에 좀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었는데 김문중 감독의 표현대로면 결정력 차이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3연승 뒤 달콤함 뒤에 조금 첫 패배라 좀 당혹스럽고 아쉬움도 진하게 남는 그런 분위기고요. 몬레알과 안데르소는 10라운드까지 아직까지 데뷔골이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윤빛가람까지 세 선수를 합했을 때 슈팅수 42개로 지금 무득점 중이거든요. 저렇게 많이 때렸어요. 네, 강원전에서 세 선수 중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침묵을 깨길 김문중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강원 홈에서 포항에 2대4로 패했죠. 시즌 첫 연패고 최근 4경기에서 3패입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가 아무래도 결과 측면에서는 좀 꺾인 모습인데요. 4월 이후에 확실한 흐름이 있죠. 선제골 넣은 3경기에서는 강원이 모두 승리했고 선제 실점한 3경기에서는 지금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흐름을 타는 팀이라는 건데 포항전에선 3골 먼저 내주고 후반에 2골 따라잡았지만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벌어진 격차를 쫓아가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상원 경우는 초반 6경기에서 7골 넣었더니 최근 4경기 연속 침묵 중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유효슛 1개,
살짝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원은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라인업이 똑같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팀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번 포항전 영향으로 어느 정도의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협이 포항처럼 측면 쪽에서 번뜩이는 플레이에 능한 팀이라 대응 전략도 바꾸겠지만 뭐 풀백을 바꾼다거나 어떤 선발진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김영빈이 포항전에서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됐는데 슬슬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가브리엘, 웰링턴, 갈레고가 지금 모두 부상 중이라서 공격 쪽에선 변화를 줄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우려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서울전에선 소폭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죠. 수입 같은 경우엔 윤빛가람 안데르손은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주장 이용은 로테이션 그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날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은 지난 시즌 잔류 경쟁을 끝까지 펼쳤었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끝에 둘 다 살아남았는데 4번의 맞대결에선 수협이 2승 1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협 이승우, 강원 양민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우의 연속 공격 포인트는 끊겼지만 그래도 가장 수협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어는 바로 이승우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2골을 모두 홈구장에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수협이 하루 더 쉬고 홈 2연전을 치른다는 점에선 체력적 우위가 이승우의 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고 강원은 양민혁으로 해야 되겠죠. 데뷔골 넣고 그 사이에 몇 번이나 1대1 찬스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포항전 통해서 2호골을 넣었습니다. 이승우를 상대로 천재성을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5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인천전입니다. 자, 김천 지난 대전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얻은 게 좀 있는 경기였어요. 일단 4경기 연속 무실점 이어나갔습니다. 갈수록 견고함을 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날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폭을 넓혔습니다. 앞서 3경기에서 모두 같은 멤버로 뛰었거든요. 네. 이날은 뭐 수비, 허리, 공격에서 모두 변화를 줬고 그럼에도 균일한 경기력을 이어가면서 김천이 팀으로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상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김천이고요. 다만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친 득점력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터져요. 네, 대전전에도 유강현, 이중민, 이영준까지 3명의 스트라이커가 모두 그라운드를 밟았거든요.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김대현이 좀 컨디션 올린 것은 좀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규윤이나 모재현 측면 자원들이 좀 가세하고 있거든요. 네. 정영용 감독이 공격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아졌습니다. 인천은 전북의 대승을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전까지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내리막을 타고 있었는데요. 지난 포항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갖고도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해 비겼는데 전북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챙기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경기력이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기에 좀 활력이 있었고요. 확실히 인천이 제르소 무고사가 살아야 되는 팀이잖아요. 이날 제르소가 빠른 스피드로 전북의 수비를 균열시키면서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었고요. 제르소 2도움 올렸습니다. 무고사까지 골맛을 봤습니다. 김도혁도 시즌 첫 골을 기록했거든요. 부상 회복 후에 부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고민은 이명주의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이제 직전에 취재를 했는데 목요일 오후에 쇄골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진단 결과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2달에서 3달 가까이 지금 걸린다고 하니까 네. 인천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경우 일단 은포쿠나 김도혁 선수가 이명주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명주의 존재감이 워낙 큰 만큼 조성환 감독의 아쉬움 상당할 것 같고요. 요니치는 감기 몸살 여파로 지난 경기 못 뛰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양팀 2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2022 시즌에는 인천이 2승 1패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를 범위를 넓히면 4승 2무 4패 아주 팽팽했습니다. 김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 인천도 지금 2경기 연속 무실점이거든요. 수비를 양팀 모두 어떻게 뚫느냐 관건이 될 것 같고 김천은 홈 평균 첫 골 실점이 17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반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 인천은 원정 무승부가 지금 1승 3무 1패로 많거든요. 이 부분 역시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에서는 강원 시절 인천전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김대원 키플레이어로 꼽고요. 인천은 지난 경기 2도움으로 살아난 제르소 양팀의 스피드스타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일 월요일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대체 휴일이죠.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대구전입니다. 주중에 양팀 모두 패했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확 달라요. 네, 제주는 홈에서 광주 상대로 1대3 두 골차 패배, 지금 4연패를 당하면서 스플릿 라운드 돌입 이후에 구단 자체 최다 연패 타이를 이뤘습니다. 1패를 더하면 2009년 7연패를 한 이후에 15년 만에 5연패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시즌 초반임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큰 문제는 결과보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네, 김학범 감독은 5월부터 경기력이 살아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경기를 보면 약속된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선수들의 집중력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실점을 하면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는데 지난 4경기를 보면 첫 실점과 두 번째 실점 사이의 시간대가 굉장히 짧습니다. 김천전은 14분이었고요. 수협전은 32분. 여긴 그나마 좀 차이가 있지만 울산전은 6분과 17분. 그리고 광주전은 7분과 18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득점을 할 때 그 사이에 제주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연속 실점하면서 팀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곧 어떤 멘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텀도 짧네. 네, 텀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정훈이 라커룸에서 말한 영상 봤는데 기죽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선수들이 약간 지금 기세가 좀 꺾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요. 지난해 6월 그때부터 이제 부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제주가 33경기를 치러서 지금까지 5승에 그쳤다는 점에선 뭔가의 결정적인 반등 포인트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는 홈에서 울산에 1대1로 패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박찬현 감독 부임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무 그리고 패 아직은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그리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은 고무적인데 뭐 울산이 로테이션 돌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대구가 괜찮았고 슈팅 수는 전북전에 이어서 울산전에서도 상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팬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너무 경기력 좋다고. 네. 지금 두 경기 슈팅 수가 도합 37개입니다. 우와. 네, 앞선 8경기에서 70개에 불과했다는 점 볼 때 공격 쪽에서 확실히 좀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뭐 2002년생 박용희, 03년생 박재현, 04년생 정재상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김강산이 빠진 수비수는 두 경기 연속 지금 2실점. 아마도 공격적인 운영,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황재원 시프트도 한번 써보고 제가 지난 프리뷰 때 깜짝 카드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얘기했었죠? 제가 황재현 선수를 쓴다 그랬는데 네.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깜짝 카드라고 했었는데 이날 기용을 했습니다. 네, 황재원 선수 뭐 팬들의 반응도 이렇게 끌어오는 모습 보면서 은사랑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좀 즐거운 일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골키퍼도 한번 바꿔보면서 지금 무엇이 최선일지 감독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요새 뭐 요시노 FC다, 뭐 대구의 본체다 이런 얘기 듣는 요시노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전반에 교체가 됐습니다. 정밀 검진을 지금 받아야 되겠지만 전방이 밝지만은 지금 않거든요. 지금 대구가 플레이메이커를 두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점을 볼 때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요시노가 빠질 경우에는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요. 팬들이 기다리는 세징야도 조금 더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출격 대기 중이라고는 하지만 완벽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능한 상태긴 합니다. 네, 제주는 지금 김승섭이 군대 가고 연재훈, 김건웅이 지금 부상 중이어서 변화를 줄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으로 뭔가 반등 포인트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맞대결에선 대구가 제주 상대로 8경기 연속 무패를 하면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안태현, 대구 황재원으로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맡고 있고요. 안태현은 지난 경기에서 원더골도 터뜨렸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받고 뛰는 선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대전전입니다. 광주 제주를 잡으면서 6연패 사슬 마침내 끊어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 모먼텀이 될 만한 승리인 게 광주 경기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못해서 진 경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다 괜찮았는데 물론 뭐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축구라는 게 들어갈 때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지난 수협전에서는 무려 골대만 3번을 맞추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주를 상대로 마침내 승리하면서 혀를 뚫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엄지성이 복귀하면서 공격이 더 살아났고요. 보니까 3골 이상 넣은 것이 강원과 2라운드 그때 4대2 승리였을 거예요. 7경기 만이었는데 광주가 2골 이상 넣은 경기에서 결과는 3승 1패로 대단히 좋았더라고요. 결국 공격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정희 감독이 또 이날 좀 경기를 자세히 보니까 공격을 위해서 리스크를 두기보다는 숫자를 약간 내려서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였는데 역시 안영규 선수 복귀와 함께 좀 한결 나은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대전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3경기 무패.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까다로운 김천을 상대로 버티는 모습 보면서 확실히 팀으로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네. 대전을 반등시킨 힘 역시 수비인데요.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천전도 무실점으로 버텼고요. 김현우가 중앙에서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김현우가 좋아요. 네. 안톤, 김현우, 이정택으로 이어지는 변형 3백 괜찮고요. 앞쪽에서 이준규, 주세종 중앙 콤비가 1차 저지선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 지난 서울전과 김천전 모두 같은 멤버로 나섰는데 확실히 지금 라인업이 짜임새도 있는 데다 김천전 이후에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운 텀이 있는 거거든요. 광주전도 같은 라인업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박진성이 지난 경기 돌아온 만큼 왼쪽 측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인균이 원래 자리인 쪼코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전은 추가 부상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임덕근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원 쪽에 지금 백업이 없는 게 이민성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민 언제 돌아오나요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즌 함께 승격했던 두 팀이죠. 지난 시즌 맞대결 결과는 1승 2무로 광주가 앞섰습니다. 이정효 감독과 이민성 감독의 아주대 선후배 사이인데 이정효 감독이 이민성 감독을 상대로는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습니다. 3승 4무예요. 광주 올 시즌 15골을 넣는 동안 10골을 홈에서 넣었고요. 12골을 후반에 넣었어요. 홈 후반. 네, 홈 네. 후반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대전 역시 후반 득점력이 더 좋은 팀이거든요. 후반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올 시즌 원정 승리가 없다는 것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대전전에서 팀 내 최다인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정호연 선수 꼽고요. 대전에서는 전방에서 부지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김승대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어린이날 껴있거든요. 많은 분들 축구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립니다.